어머니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전해주는 것처럼 나무라는 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무가 주는 이미지와 상징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작품의 재료를 나무만 사용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 나무 시간 흔적인데요. 박영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수십 년에서 수천 년까지도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세월을 살아가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훌쩍 뛰어넘는 긴 세월이 묻어 있기도 하고 그 세월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도 하죠. 바로 그 나무가 간직하고 있는 깊은 시간의 흔적을 쫓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구인의 작가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나무 시간의 흔적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이라 불리는 육사마트 미술관인데요. 60층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의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탁 트인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전망을 감상하고 뒤를 돌아서면 작가 9명의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차종예, 나점수, 차경화, 신년식, 이영림, 라선영, 백연수, 이종건, 박종영 등 30, 40대 젊은 작가들이 가장 전통적인 재료 중 하나인 나무를 현대미술의 언어로 각각 풀어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미술의 재료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진 나무라는 재료는 굉장히 꾸준히 여전히 사랑받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살아있는 재료로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시간의 흔적이 있지만요. 인간의 삶이라는 문화적 나이테가 더해져서 또 새로운 나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러한 그 나무가 가진 그 여러 흔적들을 작가들이 작가마다 가진 개성을 담아서 표현한 엄마와 초등학생, 택배기사, 우리네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작은 목각 인형으로 표현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내려다보게 하는 라선영 작가의 70억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죠. 목조 작업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종영 작가의 마리오네트 7 역시 인형이 연결된 끈을 통해 사회와 권력 혹은 미디어에 의해 조종되고 통제받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꼭 한 점 추천을 드리자면 신년식 작가의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작가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어떤 생명의 본질 그리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느낌을 해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결이라든지 아니면 형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내적인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의무감보다는 조금 내적인 진실에 있지 않나. 육사마트 미술관은 작품들이 한쪽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동선이 섞이지 않고 산책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천천히 걸어 전시장 끝에 이르면 작은 특별관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신인 작가를 발굴, 지원, 양성해 국내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관인데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 관련 일체의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1,200만 원의 지원금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날 특별관에서는 정지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제나 흔하게 볼 수 있어서 주목하지 않는 나무.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쯤에는 한 번쯤 나무를 바라보게 되죠.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의 다채로운 빛과 색감, 결, 그리고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자태가 가장 친근하고 밀접한 자연이기 때문일 겁니다. 깊이, 하지만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무. 그 나무의 냄새와 촉감, 질감을 작품으로 만나보시죠. 오는 3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나무의 질감이 이렇게 다양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된 전시인 것 같은데요.
박유면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무의 질감은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술의 소재로 또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자연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 육사마트 미술관 자체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유면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리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 기독교 영화관 필름 포럼이 추천하고 특별 상영하는 영화 4편. 그중 첫 번째 영화는 지난 2016년 개봉한 드롭박스입니다.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바 있는 드롭박스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를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베이비박스를 통해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게 되기까지 이종락 목사와 사모가 겪어야 했던 일들과 비록 버려졌지만 베이비박스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제이콥 킨드버그 감독의 싱오범입니다. 약할 때 강함 시내로 잘 알려진 데니스 전이건의 신앙 고백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어린 시절 감성적인 성향과 동성애적 성 정체성으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던 데니스 전이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찬양 사역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기적과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제41회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제21회 판타지아 영화제 관객상 수상 등 독창성과 실험적인 연출력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입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소년 카이와 사랑스러운 이너 소녀 루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인데요. 특히 음악을 소재로 하고 있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장면들이 영화에 재미와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안면기형으로 헬멧을 쓰고 다니며 세상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췄던 소년 어기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고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영화 원더입니다. 원더는 입소문 열풍을 타고 개봉 4주차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8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필름포럼이 추천하는 4편의 영화와 관련해서는 필름포럼 SNS를 통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고 풍성한 연휴 보내세요.